호흡 수행 중에 몸이 이완이 안 되니까 수행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을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명상이 잘 되려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이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해 보면서 몸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그쪽에다가 내 주의력을 보내서 힘을 쭉 빼보세요. 보통 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 굳어있는 데, 얼굴도 그렇고 굳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내가 마음을 주의력을 그 굳어진 부위에 두는 거죠. 얼굴에 하면 얼굴에 주의력을 두는 거죠. 두면서 이 이미지로서 이게 굉장히 쭉 녹는다고 생각하면서 쭉 한번 이제 얼굴을 한번 훑어줘도 괜찮습니다. 어깨가 굳어있다 하면 어깨에 주의력을 두고서 어깨에서 쭉 이제 어깨에서 손내리기까지 쭉 이제 아주 아주 부드러운 주의력을 두면서 이 어깨가 쭉 이제 이완된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면은 좀 이완이 됩니다, 이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주의력을 긴장된 신체 부위에 마음을 두고서 힘을 쭉 빼고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좀 이완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명상을 시작을 하면은 명상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몸이 그대로 멈추게 되거든요.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몸이 항상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긴장된 상태는. 몸이 떨리면 사실 마음도 그게 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 긴장을 풀면 몸이 싹 멈추고 마음도 쉽게 멈춥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번뇌도 잘 안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번뇌라는 거, 여러 가지 탐진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극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극에 생기는 건데 몸과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그 번뇌가 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일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 있는 사람이 있다. 꽉 쌓여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나 농담 삼아 그냥 한마디 딱 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폭발하는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긴장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턱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도 편안하고 릴렉스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농담 한마디 하면 오히려 이제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서 그냥 웃고 말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몸도 마음도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극이 와도 별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긴장해서 풀린 상태에서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하면 다른 어떤 자극이 와도 번뇌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체가 너무 굳어 있으면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제 그것도 몸을 풀어주면 몸이 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완되면서도 어느 정도 이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좀 심한 경우라면은 요가를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이런 걸 좀 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명상을 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몸이 즉각 반응하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명상이 잘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렇죠. 사람이 분노를 하면 명상이 안 됩니다, 이게. 분노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내가
분노하는 건 내 손해구나. 명상도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분노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게 어느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불합리함을 느끼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쪽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죠. 상대가.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괴롭고 화가 나면 괴롭잖아요. 내가 괴롭고 내가 명상도 안 되고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그래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괴로워야 되지? 내가 왜 이 손해를 봐야 되지? 수지가 안 맞잖아, 이게. 하면서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저 사람 업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인과의 법칙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하지 않아도, 그 업의 법칙에 의해서 악행을 하면 안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게. 선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받고 언제가 됐든. 그 세상에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다 받을 건 다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의구현은 사실 저절로 되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대의 잘못은 그 사람 잘못이니 그 사람이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접촉에 의해서 내가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꾸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근데 내가 상대에 대한 어떤 이 감정, 이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면서 저 사람 업은 저 사람 업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나까지 안 좋은 불선한 업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죠. 내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가르치다 보면 마음이 이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상 요가를 한 이후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진동이 병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증상일까요? 이 요가 하시고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어떤 요가를 하셨는지는, 이게 보니까 그냥, 요가를 하시고 뭐 나타난 증상 같은데,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떤 현상인지, 이건 요가 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명상으로 인해 억눌러 놓았던 기억과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늘 베타파로 살다가 뇌파가 편안함을 맛봐서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명상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이렇게 조금씩 계속 명상을 해나가면 될까요? 실제로 명상을 하다 보면, 아주 과거의 기억들, 또는 전혀 내가 그동안 떠오르지도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이 이미지랄까? 생각들이,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하고 이 생각의 패턴이랄까?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평소대로 그냥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저 깊은 데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 어린 시절에 또 완전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미지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이제 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체, 좋은 기관은 고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고름은 아주 지저분한 것이지만은 고름이 나중에 한번 터져야 되잖아요. 그죠? 터지고 나면 피도 나고 하지만 그 터지고 나서 나중에 아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제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씩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제 왔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점점 정화가 되면서 가라앉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명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